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이어서 여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제가 한 가지 말을 잘못했더라고요. 뭐였냐면은 의무보험을 얘기를 하다가 자동차 보험의 대인 1과 대인 2라고 의무보험 잘못 얘기했는데, 대인 1하고 책임보험이죠. 대물 책임보험은 대인 1 그리고 대물 2천만원, 이게 맞아요. 대인 1, 대인 2 이게 잘못 말했는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봐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설계사를 FC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직에서 쓰는 용어인데 설계사라고 하는 게 맞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가장 흔히 사용하는 FC라고 자꾸 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설계사가 FC랑 동의어예요. 설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은, 원래는 보험 설계사가 공식 명칭이에요. 보험 설계사 시험이라고 써있잖아요. 보험 설계사. 근데 이거를 여러 이름으로 다 바꿔 말하는데, FC, 레알 마드리드 FC? 처음 들었을 때는. 근데 그건 아니고 파이낸셜 컨설턴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RC, 리스크 컨설턴트, 라이프 플래너, 뭐 등등 기타 등등 많아요, 부르는 이명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FC를 칭하는 겁니다. 설계사, 제가 FC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은 그냥 보험 설계사라고 알아들으시면 돼요. 저도 모르게 이걸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말을 해왔네요, 보니까. 근데 원래 이게 좀 설계사라고 하면은 괜히 싫어해요, 사람들이. 왜 보험 설계사님 하면은 싫어해. 그게 약간 비하 표현이 된 거예요. 비하 표현이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그냥 금기어가 된 거예요. 금기어가 업계에서 이 얘기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옛날에 그 높으신 두 분을 칭을 직접 그 이름을 거론할 수 없으니까 동교동 또 상도동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분이 거주하시는 동네 이름을 따서 동교동과 마포 그리고 뭐 동작구 상도동하고 동교동 YSDJ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이거는 이제 금기어예요, 금기어. 이게 유신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유신 시대. 그러니까 그 설계사라고 하면은 욕이야, 욕 설계사라. 왜? 다 설계사라고 하면은 인터넷에 설계사는 나쁜 사람이다, 뭐 사기꾼이다,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설계사라고 하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FC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FC라고 하면은 기분 안 나빠해. 그니까 이게 되게 과장이 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 설계사가 요즘 최대 하드가 뭐예요, 우리나라에 가장 큰 문제점,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출산 고령화에 설계사의 역할이 보태졌다는 거. 왜냐면은 보험사, 보험 설계사, 그리고 아픈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돈을 다 털었잖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전 국민을 다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다 보험사 퍼줬잖아요. 보험사 퍼주고 아픈 사람 퍼주고 설계사한테 다 돈 갖다 바치고, 이렇게 돼서 다 가난하게 만들었어. 전국 사람들을 너무 불필요하게 다 가입시키면서. 그러면서 뭐 부모님이 가난해지니까 돈이 없잖아요. 나도 돈이 없고 보험으로 다 돈 다 냈으니까. 그래서 결혼도 하기 어려워졌고, 내가 내 주머니에서 아무리 열심히 돈 벌어서 뭐해요, 보험으로 다 날라가는데. 그래서 뭐 과장된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보험도 역할이 있다라고. 그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설계사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설계사가 왜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냐면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설계사는 돈을 벌려면은 고정급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성과급.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똑같아요. 내가 손님을 받아야 되고 내가 클라이언트를 받아야지만 나한테 떨어지는 수당이 있잖아요. 설계사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사에 취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월급을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가입을 시켜야지 내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는 보험료에 대해서 일정 부분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아무리 이 사람을 위해서 설계를 한다고는 하지만 머릿속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당장 먹고 살 돈이 필요하고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납부를 해야지만이 나한테 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돈을 위해서 설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고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입사를 했고 처음 시작했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람이 다 돈으로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얼마나 사기쳐서 내 돈을 벌까? 계속 항상 그 고민만 하게 되면 사람이 변화를 하는 변질이 되죠. 마음이 변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등쳐먹을까? 이 고민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 가입을 할 때,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가 그렇게 묻던가요? 여러분이 집은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연금은 얼마나 가입하셨나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재산이 얼마죠? 부모님의 소득은요? 부모님의 직업은? 부모님의 노후 대비는? 그런 걸 다 묻던가요?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돼요. 내가 결혼했는지, 내가 자녀가 있는지, 내 배우자 쪽의 자산은 어떤지, 내 배우자의 부모님은 건강한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내가 정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지, 내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연금에 가입을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물어보고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잔뜩 겁줘서 야,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리지, 암 무섭지, 암 또는 간병, 치매 같은 거, 이게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질병 같은 거 예를 들면서 야, 간병비를 쓰면 한 달에 뭐 돈이, 간병인이 하루 일당이 15만 원씩 줘. 그러면은 뭐 한 달 계산해서 300만 원, 400만 원씩 되는데 겁나지 않냐? 막 거울 잔뜩 줘. 그래서 보험을 가입시키는. 근데 나중에 안 아파. 그러면은 해약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죠. 그런 시스템으로 돈을 벌어왔어요. 보험사와 보험 설계사들이.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제가 아무리 이 사람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이 사람의 보험 증권을 분석해주고 이 사람의 재산을 물어보고 소득을 물어보고 이 사람의 맞춤형으로 분석을 해준다 한들, 과연 나는 내 자신이 직접 설계를 한 것과 고객이 내 거를 직접 내 자산을 전부 다 스스로 설계를 한 것과 또 내가 대신 상담을 해준 것과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설계인가? 저는 그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예요. 저의 수수께끼죠. 아, 내가 아무리 과연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준다 한들 과연 나 자신이 직접 고민을 하고 내 걸 내가 설계했던 건만큼 내가 과연 잘 설계를 해줄 수 있을까? 고객이 직접 해야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고민에 빠지다 보가 그 고민을 거듭한 결과 이렇게 답을 내린 거예요. 전환길의 날에 전환길, 1타 강사 전환길 난처럼 보험 1타 강사의 레볼루션이에요. 보험 1타 강사의 혁명. 더 이상은 전문가한테 맡기지 마세요. 이젠 더 이상의 전문가한테 맡기는 시대는 끝났어요. 맨날 보험 설계사 욕을 하지. 아, 내가 원치 않는 보험을 가입시켰다. 너무 눈탱이를 쳤다. 나한테 내 소득에 맞지 않는 보험을 권했고 내가 속아서 그 사탕 관리에 속아서 잘못 가입을 했다. 그거를 수십 년간 유지를 해왔다. 그러면서 설계사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나쁜 사람이어서 내가 나쁜 사람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속았구나. 그러면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아, 내가 잘못 이 사람 만났어. 그러면은 막 양심적인 사람을 찾는 거야. 인터넷에 막 들어가서 아, 이 사람은 상을 얼마나 받았고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입됐는데 잘 된 건가요? 하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하시지? 내가 너무 열받아. 차라리 내가 FC 하고 말지. 내가 보험 설계사 하고 말지. 왜 이 생각을 안 하실까요? 차라리 내가 FC가 돼서 내 자신 걸 하겠다. 왜 이렇게 생각을 안 할까요? 이젠 선언이에요, 선언. 이제는 스스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의 멀쩡한 두 다리가 있잖아요. 제가
강철의 연극술사라는 그 만화 영화에서 되게 감명 깊게 들은 대사가, 그 강철이라는 연극술사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강철의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스스로가 해결을 해. 멀쩡한 두 다리가 있잖아. 너가 가진 멀쩡한 두 다리를 앞을 향해 나아가. 남에게 부탁하지 마. 여러분이 스스로가 내 자신의 자산은 내가 관리하고 내 보험은 내가 설계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전문가가 찾아다니지 말고 내가 전문가가 돼야지. 내가 전문가가 되면 되는데 왜 내 누굴 지금 찾아가는 거야, 엉뚱하게. 내가 전문가가 되면 되는 거를. 내가 여러분들을 다 전문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만 잘 들으세요. 제가 다 전문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주 쉽게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맞는, 앞으로도 계속 강의를, 제 유튜브를 계속 일단 계획은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할지는 여러분한테 달렸지만, 뭐 호응이 있으면은 하는 거고, 뭐 없으면은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할 때까지 해야죠. 여기 이제 파트 3 들어갈 건데, 제가 앞 시간에 끝나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누적 복습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파트 3 들어가기 전에 앞에 다 공부하고 오신 거죠? 처음부터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태초마을로 다시 돌아가서 태초마을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다 보고 다 복습을 끝내왔다 라고 가정을 하고, 혹시 안 한 사람들이 꼭 다시 제가 처음부터 다시 돌려보셔야 돼요. 1강부터 다시 들려오고 다시 오셔야 돼요. 왜냐, 파트 3부터는 이제 강론인데 내용이 이제 확 어려워질 거예요. 앞에는 이제 스키다시예요. 스키다시. 앞에는 스키다시 먹었고 이제는 메인 요리예요. 메인 요리. 이 3, 4가 이 메인 코스이고, 승패, 전쟁의 승패를 잡을 수 있는, 시험의 등락을 결정짓는 3, 4파트는 좀 어려워질 거라는 거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넘어갈게요. 손해보험 기호, 여기는 이제 다 스스로 읽어보실 수 있고, 화재보험 단원의 첫 단추는 화재보험. 여기 화재보험이 의의라고 처음에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구별을 해야 돼요. 한우를 1등급 한우, 2등급 한우, 우유를 1등급 우유, 2등급 우유 나누듯이 화재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뭐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뭐 트레일러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은, 먼저 화재라는 키워드에서 주택화재, 그리고 일반 물건, 일반 화재, 그리고 주택, 빨리 써야 돼. 시간이 급하니까. 글씨가 잘 못 써도 양해를 해주세요. 마음만 급해지니까. 일반 화재는 이렇게 나눠요. 이거를 필기를 해놓으세요. 일반, 공장, 일반 물건, 공장 물건. 이거를 이렇게 도식화되어 있지가 않아서 이렇게 도식화를 해야 돼요. 뭐냐면은, 화재가 났을 때 위험도가 다른 거야. 위험도가. 주택화재는 뭐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제일 집에서 편한 안전한 곳이잖아. 주택. 일반은 그 반대 개념이에요. 뭐 비주택라고 하기에는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여길 보셔야 되는데, 주택은 주택화재는 또 주택과 주택병용으로 나눠요. 주택을 말 그대로 우리가 사는 뭐 아파트 같은 걸 말하는 거고, 주택병용은 좀 분류하기 애매한 거. 그리고 일반 공장. 가장 큰 키워드는 주택과 공장이에요. 여러분, 딱 보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써요? 이거 훨씬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공장? 맨날 뉴스 보면은 뭐 공장 폭발 사고, 화재 사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근데 주택은 그에 비하면 훨씬 안전하지. 여기는 화기가 있잖아. 위험한 물건들. 그리고 주택도 아니고 공장도 아닌 건물들은 뭐 통칭해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일반이라는 말로 뭉뚱그려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 사무실이 여기에요. 사무실은
취득도 아니고 공장도 아니야.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일반, 그래서 일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간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분류를 하나보다 하고 알바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 여기 맨 앞에 보시면은 주택 화재 보험에서는 화재 벼락 폭발 파열 폭발 파열, 여기 보시면 담보 내용 중에 폭발 파열은 주택에서 보상을 하는데 공장은 폭발 파열을 보상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또 개념이죠. 왜겠어요? 주택은 뭐 추석 때 뉴스 틀면은 막 그런 거 많아요. 막 그 친척들이 다 모여서 뭐 고기를 구워 먹는데 부탄가스를 쳤어. 근데 부탄가스가 펑하고 폭발을 해서 뭐 일가족이 다 참사에 당했다는 등 폭발 파열이 주택은 돼. 오케이. 근데 공장은 안 돼. 왜냐? 아니 공장은 어때요? 폭발 파열이 되게 많잖아요. 많으면 어때? 많으면 많을수록 사고가 많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보험료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 그걸 다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손해 규모도 엄청나잖아요. 만약에 뭐 LCD 디스플레이 뭐 반도체 공장이야. 근데 뭐 폭발 한번 나왔어. 그러면 그 돈이 얼마겠어. 뭐 비싼 거 자재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나다는 뜻은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엄청난 보험료를 많이 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영세 공장들인데 위험도 다 다르고 폭발 파열까지 보장을 하면은 그걸 다 보상을 해주려면은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보험료가 그렇게 아까 앞에서도 배웠지만 보험료를 감당 가능하게 내야지 그거를 빼버린다는 거예요. 면책. 그러니까 그거를 다 보상해주지 않고 폭발 파열은 공장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은 월보험료가 너무 비싸지는 것도 원인이 있지만, 그리고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오너가 폭발 파고가 정말 났어. 그러면은 오너가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가 내가 그거를 다 온전히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예방 많이 하겠죠. 왜냐? 폭발 파열과 사고가 나면은 다 내 돈 나가야 되는데 보험 안 되고, 그러면은 내가 당연히 스스로 보강하고 안전관리 철저히 하겠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맡겨야 돼요. 이런 거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공장은 폭발 파열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는 그 빨간 표시가 이 책에서는 중요 표시를 해놓는데, 그러니까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문제의 정답이 되는 상황들은 이렇게 밑줄과 별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따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워줘야 되는데, PDF에 있었나?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거 위주로 필기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화재보험의 특징, 보상한 손해 2대 손해 중에 재단 손해는 직접 손해, 여기 보시면은 폭발 파열했다는 거는 주택 물건만 보상을 한다. 중요한 개념이고, 두 번째 소방손해. 소방손해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화재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는 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 1층에 불이 났어. 그러면은 막 소방차 살수차를 쏠 거 아니야, 물을. 그러면은 정조준해서 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뭐 2층이면은 위에 3층, 1층 다 유리창 다 깨지고 물 받아대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막 물을 쏘는데 3층, 1층 구분 없이 막 하겠어요. 막 쏘지. 그러니까 1층, 3층 피해 보상 받은 것도 보험에 가입 대상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피난 손해는 피난지에서 피난 중 또는 분실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게 다 되면은, 그러니까 다 잃어버렸다고 하겠지. 내가 화재 났어. 그런데 막 내 가전이랑 그걸 스스로 잘 챙겨놔야지. 그거 뭐 보상된다고 하면은 내 뭐 그림이면 내가 뭐 진품명품 뭐 가지고 있어. 그러면 뭐 그런 거 다 돈한테다 다 신고하게? 당연한 거고. 보상 안 해준다. 이거를 근데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외워야 돼요. 그리고 비용 손해 보시면은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해서 보상 한도가 재산 손해액의 10%다. 그러니까 잔존물이 다 타고 막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집기에 대해서 만약 공장이 막 쿠팡 화재 사고처럼 막 홀랑 탔어. 그러면은 지금 뭐 잔존물이라고 뭐 별거 없어. 그러니까 타고 남은 물건 잔존물에 대해서 보상 한도는 10% 재단 손해액의 10%를 해준다.
근데 우리가 외워야 되는 10%라는 그냥 그것만 외우면 돼요. 10%. 왜 10%일까? 10%가 뭐 어떤 때 좀 익숙한 거? 10%? 잔존물의 보상 한도는 10%다. 여러분, 부가가치세 10%죠? 내가 뭐 냉장고 구입을 했어. 냉장고가 200만 원이야. 그 20만 원은 영수증에 써있죠. 편의점 가서도 마찬가지고 빼빼로를 2,000원 샀어. 그러면은 200원이 부가가치세 10%가 부가가치세로 포함돼서 영수증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 10%의 모티브를 얻어와서 우리는 10%만 해주겠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손해방지 비용 뭐 다 보시고, 임시 생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뭐 도지사야. 내가 막 높으신 분이야. 그러면은 뭐 손해가, 만약에 뭐 기숙사에서 손해가 났어. 근데 나는 대체 건물로 5성급 호텔에 들어가야 돼. 보상 안 해주죠. 나는 내 몸값을 맞는 곳에 있겠다. 뭐 텐트 임시 천막 같은 데서 못 지낼 거 아니야. 나는 고귀하신 몸이라. 그러면은 나는 5성급 호텔 가겠다 하면은 지 돈으로 가야지. 그거를 왜 달라 그래? 당연하죠? 막 야, 호텔비가 더 나오겠다 이거. 호텔비 막 며칠 막 그런 거 안 낸다. 그리고 뒤에 넘어갈게요. 넘어가면은 계속 계약 및 장기 계약의 보험료율 할인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보면은 이게 자동차랑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보니까 자동차라고 화재랑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율이라는 게 있어요. 요율. 그러니까 자동차를 좀 빗대서 설명할게요. 자동차가 그러니까 요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동차가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무사고. 보험료가 사고, 가장 연관이 깊은 게 사고잖아요. 사고가 나면은 그 사람은 보험료를 다음에 많이 뻥 뛰죠. 점프. 그래서 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더 유리한가? 아니면은 내가 그냥 신고 처리하지 말고 내 주머니에서 자비로 해결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될까? 막 이런 거 따지잖아요. 막 계산을 하잖아요. 그것은 똑같아. 그 요율이라는 게 있는데, 자동차는 차주에 대한 차주, 그러니까 내 차야, 내 차. 내가 나에 대한 요율이 있고 자동차 자체에 대한 요율이라는 게 있어요. 요율이라는 이 개념이. 그래서 화재도 마찬가지. 화재도 사고가 안 나. 화재인데 막 평화로워. 그러면은 막 보험료 깎아준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요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위험률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2,000원짜리 공장인데 사고가 얼마나 할지 막 계산이 안 되잖아. 근데 사고가 없어. 그럼 무사고 할인. 그렇게 해서 5%씩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 보험료를 95%. 이번에 100만 원을 냈어. 다음에 갱신할 때 보니까 1년 만에 갱신을 하죠. 그래? 뭐 안전하네? 95만 원만 내. 그럼 또 55% 할인해줄게. 이렇게 해서 탁탁탁탁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일시납 1년에서 3년 이하인 경우는 한꺼번에 돈을 냈을 때는 뭐 할인을 해준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3년. SES 제가 맨날 얘기하죠. 3년. 그리고 뭐 보험료율 적은 방법 이렇게 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연료율 2년짜리를 계약을 일시납 내면은 175%의 뭐 할인 해주겠대요. 200만 원 내야 될 거를 175만 원만 내면 된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175 그냥 숫자 잠깐 그냥 보죠. 뭐 175라고 하면은 그냥 뭐 평균 키랑 좀 연관이 되잖아요. 연상이 되잖아요. 175 평균 키 보고, 또 3년은 250이야. 250 하면은 신발 사이즈 생각나니까 250 한번 보고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영상에서. 자, 그 다음에 문제 봐볼게요. 자, 문제 594번을 보면은 공통으로 보장하는 위험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주택과 일반 화재가 공통으로 보장하는 위험이 아닌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번은 폭발 및 파열에 따른 손해는 주택만 되고 공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통으로 보장하는 위험이 아니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고, 화재보험의 잔존물 제거 비용 보상 한도는 아까 부가가치세 10%. 그리고 596번 1억 원 주택 부담에서 화재로 인해 2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잔존물 제거 보상 한도는, 자, 여기가 이제 정답이에요. 이 주택 화재가 2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어. 2천만 원 그냥 쓰고 뭐랬어? 10%. 2천만 원 10% 뭐예요? 200만 원이야 딱 10%. 200만 원 상대 정답. 598 화재보험 보상 아닌 것에 임시생활비. 아까 임시생활비 호텔비는 보상 안 해준다 그랬어요. 호텔비.
다 호텔 가지. 나도 가볼까? 블레우 한번. 나도 뭐 페리스 힐튼처럼 가볼까? 연예인들처럼? 아니지, 안 되지. 613번.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 화재에서 마당에다가 TV를 놔뒀어. 아니, 니가 지켜야지. 그거를 왜. 이게 TV 바꿀까? 안 되죠. TV가 얼만데? 화재보험 장기계약 이시납 요율에 대한 설명. 618번. 175 그냥 딱 보고, 그래, 2년. 175라는,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175, 키, 120, 250. 신발 사이즈. 175하고 250을 때가 딱 외우는 거야. 딱 외워. 그래서 딱 보고, 175를 찾는 거예요. 옆에 보면은 200, 275. 이거는 아니라 그랬잖아. 2m 키가 2m. 아니, 샤키로니도 아니고. 김연경 선수가 아니잖아. 자, 그러면은 주택화재보험 좀 더 올까요? 주택화재보험 보험의 목적 다 넘어갈게요. 주택화재보험 가입 대상이 주택 물건,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아파트 12주택, 그러니까 주택 병용. 여기서 보면 뭐냐, 아파트 1층에 뭐 있어요? 어린이집 있잖아, 어린이집. 그거지, 주택 병용. 병렬. 나란히. 아파트 1층 어린이집. 그게 주택 병용이지, 뭐야. 근데 여기서 뭐 교수소, 치료소 나오는데, 간단해요. 그냥 안전하잖아요. 피아노, 조산원, 안전하지. 그냥 주택에 준한다면 그냥 대충. 이런 거는, 안전하니까 주택 병용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거 보고 지나가시고. 그리고 주택 가입 대상 물건이 아닌 것은 해서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기숙사, 공장리 기숙사. 이건 주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기숙사 보면은 그래, 사람들이 아파트랑 모여 사는 형태가 비슷해. 근데 주택이 아니라고? 왜 아닐까요? 위험률이 달라. 위험률이. 왜냐? 기숙사는 싸움 날이 싸움. 기숙사는 대학 기숙사 생각하면 돼요. 대학교 가면은 지방의 학생들이 서울에 명문대 입학을 했어. 그러면은 기숙사 생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숙사도 아마 선발 인원이, 그것도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만 받아준다던가, 아니면은 생계, 차상인계층, 이렇게 부모 소득 이렇게 관련해서 선발 기준이 있어요. 근데 학교가 근처에 원룸촌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학생들 묵으라고. 근데 기숙사 가는 게 좋아요, 기숙사. 근데 단점, 기숙사가 항상 왜 3월 달에 입학 시즌 되면은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신입생 환영회를 한답시고 고삐가 풀렸어. 이제 미성년자에서 성인 됐어. 그러면 뭐해? 술을 마시잖아요. 그래서 술을 만취해서 기숙사 옥상 건물에서 추락사를 했다던가, 아니면은 술을 너무 만취했다가 구토를 하다가 질식해서 학생이 사망을 했다. 그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뉴스를 관심 깊게 보면 항상 늘 3월 입학 시즌 되면 이거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런 일이 많았는데 이제 점점 없어졌어. 왜냐면 옛날에는 그냥 강압식. 군사 요즘 계엄시대였죠. 계엄시대. 전두환 제5공화국 하잖아요. 그때는 진짜 권위적인 문화여서 선배가 술을 권하면은 이 후배는 먹기 싫어도 먹어야 했어.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러지 않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런 기사가 많았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기숙사가 위험하구나. 그냥 공장 기숙사도 마찬가지예요. 공장 기숙사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왜 위험할까? 왜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위험하구나. 의문을 가지면 안 돼. 의문. 오피스텔 기숙사 건물. 여러분, 이거는 받아들임의 문제예요. 걸고 넘어지시면 안 돼. 그냥 오피스텔 기숙사 그냥 위험하다고 왜 생각하세요? 오피스텔도 위험한 거 없구나. 나한테 물어봐야 소용이 없어. 왜냐? 그냥 위험하다는데 어떻게 했어? 위험한 거지. 위험하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위험한 거예요. 기숙사는 납득하는데 어찌됐건.
자동물건과 명기물건이라는 게 있는데, 자동물건은 이것도 자동차랑 되게 개념이 유사해요. 자동차가 뭐예요? 자동차도 처음에 이 썬루프 처음에 달고 나오는 거, 그리고 오디오, 블랙박스 처음에 탈착식이냐 아니면 후에 설치를 했냐, 이게 다 보상 범위 다르잖아요. 처음에 이게 이 오디오가 엄청 막 빵빵한 고급 막 오디오야. 나는 이제 막 자동차에서 음악 틀어놓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나는 이 오디오가 엄청 비싼 걸 달고 나왔어. 근데 처음에 출고 시에 나온 거는 보상을 해주고, 출고 이후에 나온 거는 보상을 안 해주는 것처럼, 그거는 이제 따로 뭐 나 이거 고급 오디오 달았어요, 나 이거 보험 가입해주세요 따로 요청을 해야지 보험 가입을 할 때 보험료를 계산을 해서 보험료에 포함시켜서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그것처럼 이 물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건물에 부산물과 부착물이 있어요. 부속물은 처음부터 내 주택에 달려있는 거, 그리고 부착물은 내가 이후에 내가 붙인 거. 그리고 명기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해야 뭐 목적이 되는 거. 뭐 글, 그림, 통화는 왜 보상을 해줄까요? 통화도 집에 뭐 통화 갖다 놓으면 보상을 해주는 건가? 뭐 어찌됐건 그렇다고 하니까. 글, 그림, 골동품. 그림? 뭐 이건희 회장님의 그림 컬렉션이라고 그래서 많았잖아요. 그림. 그런 거는 이 주택에 이 그림을 행복한 눈물이야.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험증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 그림 가지고 있다. 근데 나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이 그림도 불탔을 때 보상을 해주고 싶다. 그래? 그까짓 걸 뭐 얼마인데? 그러니까 엄청 비싸. 그러면은 야 이게 뭐 억대야, 막 수억이야. 예를 들어 뭐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근데 뭐 1억 그림 보상받으려면 야 그러면은 이게 주택에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야? 한 0.00002% 확률로 불이 나. 그러면은 1억에서 곱하기 계산해갖고 월보험료 산출해갖고 납부하게 하겠죠. 그거예요, 그거. 내가 이거를 그림을 나 이거 보험 가입하고 싶어 하면은 증권에 얘기를 하면은 보험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명기하고 자동물건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엔 화재보험금 계산하는 식이 나오는데, 계산식이 뭐라고 하지? 이거는 한번 알면 좀 쉽다고 해야 되나? 계산식도 겁낼 거 없어요. 지금 막 갑자기 처음 보는 수학식이 나왔어요. 근데 겁낼 거 없어요.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뒤에 보면 비용손해보험금 보면은 재산손해액은 10% 한도로 잔여물 제거 비용이 있다. 이 잔여물 제거 앞에 놨던 10%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전부보험과 일부보험,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진짜 강의를 할 때 이 개념을 이해시키려면은 정말 좋은 게, 예를 들면 예시와 비교. 항상 모든 개념을 이해할 때 예시와 비교, 이게 정말 꽃이에요. 꽃. 이해하는데 꽃. 이해시키려면 예시하고 비교처럼 좋은 게 없어. 뭐냐면은, 재산보험금은 지급보험금이라 함은 손해액 곱하기 보험 가입 금액 가액의 80%. 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뭐야 도대체.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하지? 뭐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은, 이 개념을 유아인 씨라고 있어요. 탤런트 유아인 씨가 집이 금매를, 그러니까 이게 마약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급을 진매를 했대. 집을 다 빼고 다 건너뛰고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아인 씨 대단하죠. 근데 영화배우, 집이 50억이래. 50억. 집이 50억인데 대충 뭐 얘기를 해봅시다. 자, 지급 보험금은 뭐냐면은, 이 50억 아파트가
뒤에 보시면은 전부보험과 일부보험. 자, 이게 여기서 이제 볼게요. 뭐냐면은 전부보험은 가입 금액, 보험 가액의 100%. 그러니까 유한씨 집이 50억이면은 나 50억 다 가입할래요. 보험, 하재보험. 그럼 이게 100%다 50억짜리 건물이 50억의 보험료를 가입을 했어. 이거 전부보험. 그리고 내 50억 건물을 보상받으려면은 보험료는 되게 심플해요. 이 가치가 크면 클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야죠. 그래서 50억 그래요? 50억 보장받으려면은 월보험료 이 가치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결정되는 거예요. 월보험료 한 100만 원 내세요. 그러면 보장해 줄게요. 보험사에서 딱이래. 그러면은 유한 선생님이 너무 많잖아.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나 그냥 25억만 가입할래요. 그래요? 25억까지만 보상받는 걸 하고 싶다고요? 그래요. 그럼 월 50만 원만 내세요. 부담이 확 줄었잖아. 이게 바로 일부보험이에요. 일부보험. 100% 미만인 경우. 나 50%만 가입을 했어. 그러면은 50% 25억까지만 보상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엄청 쉽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쉬워. 이거 금융 보면 얼마나 어렵겠어. 그리고 이 손해액이라는 거는 이 50억짜리 건물이 불이 타서 한 10억이 날라갔어. 10억의 손해가 발생했어. 그러면은 보험 가입 금액 내가 25억을 가입했잖아요. 25억. 그러면은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하기 80%를 해서 지급 보험금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10억 곱하기 25에 80%.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졌네. 10억에서 25. 이 계산기를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요. 0.8 얼마야 이거? 58이 40, 28이 16, 200이네. 20억. 20억분에 25니까 5, 25, 5, 4, 4하고 8, 10억하고 곱하면 얼마야? 2.5. 2.5는 곱하기 5를 하는 거지. 5를 하면은 5, 25. 5, 20, 12.5. 12.5. 지급보험금. 곱하기 25억에 8, 0.88%. 8이 40, 28이 16, 20. 20 맞고 20분의 25. 20분의 25. 4분의 5잖아. 2.5. 맞네, 2.5. 맞네. 4분의 5. 4분의 4하고 2, 8, 2.5. 2.5 곱하기 5억. 이게 지금 거기 맞네. 5, 25. 12.5억이 주는 게 맞네요. 10억의 손해가 발생할 때 12.5억 지급을 해준다. 지급보험금은 12.5억. 라고 계산이 됩니다. 이게 숫자가 좀 쉽게 해야 되는데 좀 어려워져서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렸네. 문제를 보면은 좀 더 쉽게 될 겁니다. 이거가. 문제를 봐보죠. 문제는 근데 되게 이게 나오는데 쉽게 나올 거예요. 문제는 숫자들이. 자, 봅시다. 630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물건은 주택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1번이 기숙사, 2번이 오피스텔, 3번 콘도미니엄. 근데 1, 2, 3번은 아까 뭐라고 했어? 이거는 주택병용이냐, 주택병용. 그니까, 이게. 아까 보면은 가입 물건이 병용주택에,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기숙사는 별도예요. 근데, 조산원 같은 경우는 주택화재로 보험이 가입돼요.
아까 보였죠? 교습소, 뭐 피아노, 국악, 조산원, 뭐 접골 이거는 주택 화재로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보험료가 싸지겠죠.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막 헷갈려. 그러면은 이 1, 2, 3, 4를 딱 보면은 가장 안전한 곳을 찾는 거, 안전한 곳을.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갑자기 쉬워졌잖아. 난이도가 확 갑자기 속이 쑥 내려가네. 그러니까 1, 2, 3은 틀렸어. 왜냐? 너무 위험해. 오피스텔도 위험하고 곰도도 위험하고 기숙사도 위험하고. 근데 조산원은 신생아들 모아놓는 신생아들 조리 산후조리원. 조산원은 안전하겠죠. 신생아들 모여있는데 어디 뭐 신생아들 모여있는 것과 공장의 아저씨들 공장 구대 기숙사라고 하면은 뭐 어떻겠어요. 그냥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막 좀 그렇잖아요. 막 술 마시고 술 마시는 곳이야. 뭐 위험할 것 같지 않아요? 딱 봐도. 근데 4번 조산은 안전하잖아. 그러니까 이 A, B, C, D가 있는데 4번만 굉장히 달라. 눈이 확 띄잖아요. 정답이에요. 가장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찾는 거 이런 식으로 가장 안전한 게 어디일까 하고 4번 조산으로 찾는 거예요. 그리고 631번 주택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물건은 기숙사. 기숙사가 지금 계속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주택 물건 아니야. 근데 연립주택, 아파트, 피아노 교습소 이거는 주택 화재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거. 주택 화재 왜 가입하고 싶겠어요? 다 싼 보험료가 안전하다는 거는 그만큼 보험료가 싸다는 뜻이에요. 장기 그것도 똑같아. 왜냐? 건강한 사람들만 모였으면 싸요. 유병자가 근데 껴있어. 그럼 유병자는 비싸게 받아야죠. 그러니까 기숙사는 별도로 너네 주택 못 들어와. 우리는 주택이야. 너는 주택 아니야. 너는 너희들끼리 해쳐 모여. 넌 너희들끼리 비보험료 많이 내 해갖고 기숙사만 분리된 거예요. 634번 증권에 기재하지 않아도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은 피보험자 소유의 곡간.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자동차 얘기하면서 뭐였어요? 일체형 얘기했잖아요. 일체형은 담이나 곡간은 곡간? 제가 이거 시골 출생이 아니라고 곡간이 뭐지? 아무튼 뭐 피보험자 사랑방 다락방 같은 곳인가? 피보험자의 소유담 그리고 곡간은 이미 일체형이잖아요. 일체형 블랙박스야. 일체형 블랙박스는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증권에 따로 기재 안 해도 돼요. 왜냐? 이거는 처음에 만들었을 때부터 일체형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반면에 기금속 보석, 뭐 통화, 원고, 소프트웨어 이런 거는 보험 증권에 기재하고 추가 보험을 납부해야지만 보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인즉슨 뭐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안 했지? 안 해줘. 그림 있는 거 그림 뭐 얘기 안 했어. 그림도 보상해줘요. 나 이거 옛날부터 대대손손 있던 그림인데요. 그림은 왜 얘기 안 했어? 나 보상 안 해줘. 증권에 따로 증권 봐봅시다. 기재 안 했네. 안 해줘. 이거요 안 해줘. 이 말인즉슨 안 해주겠다는 거, 안 해주겠다는 거. 안 해주기 위한 장치예요. 부담 받고 싶으면은 뭐 따로 내던가. 645번 보험 가입 금액이 8천만원. 여러분 이게 되게 역설적인데 오히려 이게 쉬울 수가 있어요. 쉬울 수가 문제가. 이 문제 여러분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산수가 오히려 외우는 게 그러니까 이과 문과 뭔가 외우는 것보다 오히려 산수가 나오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되게 역설적인데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더 쉬워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려워 보이지 숫자 나오니까 전혀. 보험 가입 금액이 8천만원이고 보험 가액이 1억. 제가 유아인 선생님 얘기하면서 뭐랬어요? 보험 가액은 50억이지만 난 8천만원 50억이지만 25억만 가입할래. 우리 손해액 2천만원이 났어요. 그럼 지급 보험금이 얼마인가요? 지급 보험금 일단 손해액 2천만원 곱하기 자,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예요? 8천만원. 그리고 보험
가액의 80% 1억, 보험 가액은 1억 곱하기 80%. 아, 이거 제가 아까 이거 잘못 이해했구나. 이거 근데 이거 완전 잘못 설명을 했구나. 아까 그 유아인 씨 설명하면서 25억 계산하면서 이게 보험 가입 금액하고 가입 금액이 다른데요. 하지만 저는 롱테이크로 갈 거예요. 왜냐? 남자니까. 내가 아까 잘못 설명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거 제가 설명 잘못했네. 보험 가입 금액이 있고 보험 가입이 되는데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다 했어. 여러분, 보험 가입 금액이 있고 보험 가액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보험 가액은 1억. 보험 가액이 뭐예요? 유아인씨 50억 보험 가액. 근데 나는 25억만 가입할래. 이게 가입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8천만 원을 가입을 하고 실제로는 이 주택은 50억의 가치야. 1억 가입하고 80%. 그러니까 1억의 80%는 얼마예요? 8천만 원이잖아요. 8천만 8천 나누면 2천만 원. 손해액이 2천만 원이니까 정답 2번. 손해액 다 받았죠. 내가 2천만 원 했는데 2천만 원 다 받아. 아까 계산 다시 해볼까? 난 편집하고 그렇게 안 하겠어. 비겁하게. 내가 틀리게 얘기했다고 한들 다시 해보자. 다시. 아까 다시 유아인씨 아파트가 다시 설명 앞에 거를 정정을 해서 죄송해요. 제가 하다 보니까 좀 틀렸네. 왜냐? 저 평소에 이거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 촬영이다 보니까 리허설이 부족했구만. 준비가 부족했어요. 제가 인정하고 사과 말씀드릴게요. 다시 해볼게요. 50억 건물, 유아인씨의 건물, 그리고 나는 25억을 가입을 했어. 근데 실제로 10억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제가 예를 들었죠. 다시 계산해볼게요. 이걸 보니까 역시 사람을 배워야 되는데 제가 손해사 정사가 아니다 보니까. 자, 봅시다. 자, 10억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유아인씨 건물이 탔어. 10억. 유아인씨가 건물 탔다고 하면 좀 기분이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냥 A씨의 건물이라고 할걸. 10억의 피해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보험 가입은 정작 25억. 보험 가입. 내가 가입한 거는 25억을 난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보험 가액의 80%. 약간 여기를 잘못했다. 여기 25억을 할 게 아니라 여기는 50억. 보험 가액 50억에 80%.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네. 58에 40. 간단. 40. 밑에 분자 분모지. 분자가 40. 25. 4분의 25 나누면 얼마야? 해보죠. 어려울 게 뭐 있어. 4, 5, 20, 5, 6, 4, 24, 7, 6.25네. 6.25. 위에는 6.5, 25 곱하기 그렇지. 6.25. 6, 40, 40억, 25. 40억분의 25. 40분의 25. 자, 집중. 이렇게 하지 말고 4를 나누자. 4. 계산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4를 나눠, 4를. 양변을, 산수가 어렵다, 산수가. 4로 나눠, 4로. 6.25지, 6.25. 6, 4, 24, 6.25. 6.25분의 10. 한꺼번에 가면 0.625. 0.625가, 여기는 0.625가 되네. 0.625가 10억을 곱했어. 그러면 뭐야? 6.25. 그렇지, 이거야, 이거. 6.25. 내가 10억의 피해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은 10억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10억을 다 보상 안 해준다는 얘기야. 왜냐? 내가 50억을 내기 싫으니까 25억 가입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억의 손해가 발생했어도
너 거기 비단해서 6.5억, 2억만 해줄게. 이게 정답, 이게. 아, 그렇지. 이게 산수가 안 되네, 산수가. 야, 이거 하다 보니 산수가 안 돼, 산수가. 10억의 손해가 발생을 했으면은 당신은 6.25억만 보상해주겠다, 이거예요. 맞겠지? 내가 나중에 계산기를 딱 두개볼게요. 뭐 어려워? 실제로 이렇게 안 나오겠지. 왜냐? 너무 어렵잖아.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와. 646번. 1억 주택에 대해서 보험가입금 4천만. 아유, 여러분 어려운 거 같지 이거. 근데 오히려 이게 쉽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야, 이거 나오면 땡큐, 이거 나오면 되게 고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 이거 한번 이해하면은 엄청 쉽잖아. 여러분 이거 어려워 보이지? 쉬워. 쉽다 생각하면 또 쉬워. 포기하면 안 돼. 오히려 이런 거를 내가 고수님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껍데기 피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발상의 전환이지. 646번. 전용후 제거 비용 보험금은 와, 잔존물 제거 이거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거 끝날 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거기서 시합은 끝이에요.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아셨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가봅시다.